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당신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침대 끝에 앉아 발을 바닥에 내리면 무릎 주변이 서서히 긴장을 느끼고 조금씩 뻣뻣함이 올라옵니다. 한밤중엔 괜찮았는데 막상 일어나려니 관절이 마치 녹슨 경첩처럼 굳어있는 느낌입니다. 첫걸음을 떼려면 심호흡을 한번 하고 두 손으로 허벅지를 살짝 밀어줘야 할 때도 있죠. 계단 앞에서는 마음이 한 번 더 주저앉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뚝, 또둑 하는 소리가 나고 때로는 날카롭게 찌르는 통증이 따라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나이 들어서 그렇지 라고 쉽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관절통의 배경에는 단순한 노화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지탱하는 연골이 조금씩 얇아지고 관절에게 점도가 떨어져 움직임이 매끄럽지 않아집니다. 여기에 체중 부담, 과거의 작은 부상,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오래 앉아 다리를 꼬는 습관, 무거운 물건을 무릎을 굽혀 들지 않고 허리로만 들어올리는 자세, 또는 갑작스러운 등산 같은 무리한 운동이 무릎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닳게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에는 선생님, 저는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전혀 안 해요 라고 말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집안일 중에도 무릎이 반복적으로 굽혀지고 힘을 받는 상황이 많습니다. 쪼그려 앉아 청소하거나 김치 담그기, 바닥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동작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모든 동작이 시간이 지나면 관절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그 틈으로 염증과 통증이 스며듭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절 주위 근육의 약화입니다. 무릎 자체의 연골이나 인대가 건강하더라도 이를 지지하는 허벅지 앞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모든 하중을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연골 마모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도 무릎이 점점 약해지는 듯 느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무릎이 뻣뻣하지만 조금 움직이면 풀리는 느낌. 그러나 오후가 되면 다시 묵직하고 피로한 통증이 차오르는 경우 말입니다. 이것은 관절 내부의 윤활렉이 활동 초반에는 조금 분비되다가 하루 종일 사용하면 마찰이 커져 다시 염증 반응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하나의 작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릎 통증은 참으면 나아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관리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기다린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관절 건강에는 빨리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 수많은 관리법 중에서도 아주 단순하고도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장비나 고가의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부엌에서 10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준비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실천하면 됩니다.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이 습관을 시작한 환자 중 상당수가 계단 내려올 때 덜 아파요 라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혹시 그게 뭔데요? 하고 궁금해지셨나요? 잠시 후 이야기할 하루 한 잔의 비밀은 수많은 임상 경험과 과학적 근거 속에서 이미 검증된 방식입니다. 당신의 무릎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이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무릎이 불편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그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나이와 관절 건강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가까이 진료하며 느낀 것은 나이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생활 속에서 무심코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이 관절을 더 빠르게 소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으면 무릎 주변 근육과 인대는 사용되지 않은 채 굳어갑니다. 움직임이 줄면 관절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관절 표면의 윤활이 떨어집니다. 또 한쪽 다리로만 체중을 싣거나 무릎을 비트는 자세로 앉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미세한 압박이 하루, 한 달, 수년간 누적되면 결국 연골 마모 속도가 가속됩니다. 식습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과도한 가공식품, 당분, 포화지방 섭취는 관절에 좋지 않은 염증 환경을 만듭니다. 관절은 단순한 기계 부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혈액과 영양을 공급받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영양 공급이 나쁘면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손상도 오래 남게 됩니다. 운동을 잘못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무릎 통증이 생기면 아예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이 없으면 근육량은 급격히 줄고 무릎은 하중을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반대로 갑작스럽게 과격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무거운 역기 스쿼트나 장시간의 가파른 등산은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운동은 적당히, 꾸준히 가 정답입니다. 저는 진료 중에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제 무릎이 아픈 건 유전 때문 아닌가요? 유전적 요인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전보다 생활 습관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심지어 같은 집안에서도 활동량과 식습관에 따라 무릎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관절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수면 부족은 조직 회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무릎 통증이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손주를 봐주느라 무릎을 많이 쓰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생활을 분석해보니 하루에 최소 50번 이상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점심은 대충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바로 눕는 생활이었죠. 단 몇 가지 습관을 교정하고 간단한 보조 습관을 추가하자 3개월 후 계단 내려올 때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관절 건강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관절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매일 한 잔 습관입니다. 잠시 후 한 환자의 인생을 바꿔놓은 이 한 잔과의 첫 만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무릎 속 깊은 통증을 누그러뜨렸는지, 그리고 왜 그 효과가 의학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환자는 72세 남성으로 은퇴 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그는 무릎을 두 손으로 꼭 감싸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마다 계단 내려갈 때 너무 힘들어요. 운동을 하라 해서 걷기 운동도 했는데 오히려 더 아픈 것 같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오래된 통증이 주는 피로와 무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생활을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움직이세요? 아침에 밭일 조금 하고 그 외엔 거의 집에 있습니다. 식사는 어떠세요? 콩 종류는 잘 안 먹습니다. 씹는 게 귀찮아서요. 그때 문득 제 머릿속에 스친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른 환자가 검은 콩물을 매일 한 잔씩 마시고 관절 상태가 좋아졌다고 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운동을 늘리거나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계단 내려올 때 덜 아프다고 했죠. 저는 이 72세 환자분께도 한번 권해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은 콩을 삶아 우린 물을 매일 한 잔씩 드셔보세요. 특별한 맛은 없지만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물 마신다고 나아질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영양이 가득한 물입니다. 무릎이 버티는 힘은 연골과 근육에서 나오는데 그 재료가 되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검은 콩이 풍부하게 갖고 있거든요. 매일 조금씩 채워 넣으면 달아있는 부분이 회복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진료까지 4주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검은 콩물을 데워 한 잔씩 마셨다고 합니다. 한 달 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얼굴은 전과 달랐습니다. 선생님, 신기합니다. 계단 내려갈 때 그 쑤시는 느낌이 줄었어요. 여전히 소리는 나지만 전처럼 날카롭진 않습니다. 이 변화가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몸은 우리가 주는 재료로 스스로를 고칩니다. 좋은 재료를 주면 그 속도와 질이 달라집니다. 검은 콩물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어떻게 관절 속 환경을 바꾸고 연골을 지키며 통증 신호를 완화하는지 그 과학적 배경을 다음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검은 콩물 한 잔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부한 영양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단백질입니다. 무릎 관절을 구성하는 연골과 인대,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근육은 모두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건축 자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매일 검은 콩물을 마시면 소화가 쉬운 형태의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토시아닌입니다. 검은 콩 껍질의 짙은 보라색, 거의 검은빛에 가까운 색소가 바로 이 성분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무릎 관절 주변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쉽게 말해 오래된 철이 녹슬듯이 관절도 산화로 인해 노화가 빨라지는데 안토시아닌이 그 속도를 늦춰줍니다. 더불어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관절로 영양과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성분은 이소플라본입니다. 이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며 특히 폐경 이후 여성들에게 유익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관절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소플라본은 그 공백을 일부 보완해줍니다. 물론 남성에게도 항염작용과 뼈 건강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더해 검은 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중이 줄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즉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체중 1kg 줄면 무릎이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받는 하중은 약 3에서 4kg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단백질, 항산화 성분, 호르몬 균형, 체중 관리, 이 모든 요소가 한 잔 속에 녹아있는 셈입니다. 저는 진료 중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그럼 콩을 그냥 씹어 먹으면 되지 않나요? 물론 콩 자체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치아와 소화 능력이 약해져서 충분한 양을 매일 섭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콩을 끓여낸 물은 영양소가 우리 몸에 더 빠르고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특히 아침에 따뜻하게 마시면 위장에도 편안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같은 효과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분은 단백질 과다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콩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또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보통 한 컵, 약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면 검은 콩물은 단순히 물에 색이 든 음료가 아니라 무릎 건강에 필요한 복합적 요소가 담긴 작은 건강 보충제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꾸준함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루, 이틀 마셔서 바로 통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관절 내부 환경이 서서히 바뀌면서 4주, 8주 후에는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하루 한 잔을 꾸준히 지키는 방법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루틴 만들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이어지지 않으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검은 콩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 잔을 2에서 3일만 마시고 그만두면 관절 속 환경이 바뀌기 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잠깐, 습관은 평생입니다. 먼저 하루 한 잔을 잊지 않도록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분이라면 그 물 대신 따뜻한 검은 콩물을 준비해 두는 겁니다. 부엌 카운터나 전기포트 옆에 전날 미리 끓여둔 검은 콩물을 보온병에 담아두면 일어나서 바로 마실 수 있습니다. 둘째, 주간 준비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콩을 불리고 끓이려면 번거로워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 주말이나 여유 있는 날, 일주일치 콩을 미리 삶아 진하게 우린 물을 병에 나눠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아침마다 전자레인지나 주전자에 덮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록과 피드백입니다. 작은 수첩이나 달력에 검은 콩물을 마신 날을 표시하세요. 2주, 4주가 지나면 표시가 빽빽해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이 성취감이 꾸준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어떤 환자는 휴대폰 알람을 무릎 사랑시간이라고 저장해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한 잔씩 챙겨 마십니다. 넷째, 맛과 온도 조절입니다. 검은 콩물은 약간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입맛에 맞지 않는 분은 소량의 대추나 보리를 함께 넣어 끓이면 단맛과 향이 부드러워집니다. 단, 설탕이나 시럽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하게 마시면 위장에 부담이 덜하고 추운 계절엔 몸이 더 편안해집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마셔도 좋지만 너무 차갑게 하면 위장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째, 주변과 함께하기입니다.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마시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환자 중에는 부부가 함께 검은 콩물을 준비해 아침 식사 전에 서로 건배하듯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의식이 일상 속 즐거움이 됩니다. 꾸준함의 힘은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며 덜 아픈데? 라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관절 내부에서 미세한 염증이 가라앉고 윤활렉이 조금씩 회복되며 지지 근육이 다시 힘을 찾는 과정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로 이 꾸준한 습관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었는지 임상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 길을 걸어가면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될지 조금 더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진료실에서 검은 콩물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하고 묻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실제 사례를 하나씩 꺼냅니다. 왜냐하면 수치나 연구 결과보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듣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68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무릎 통증으로 5년 넘게 고생하셨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손잡이를 꼭 잡고 천천히 이동해야 했습니다. 진료 당시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고 무릎 주변 근육도 힘이 약했습니다. 운동을 권유했지만 통증 때문에 꾸준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생활 속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은 콩물을 추천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검은 콩물을 한 잔씩 3개월간 빠짐없이 마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2달째 접어들면서 계단 내려올 때 날카로운 통증이 둔해졌습니다. 3달째, 평소 15분 걸리던 동네 산책이 10분 정도로 단축되었습니다. 무릎 주위 부기가 줄고 밤에 시큰거려 잠을 설치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74세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무릎을 많이 혹사한 탓에 관절염이 빨리 찾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아 근육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는 평소 콩류를 전혀 먹지 않았지만 아내의 권유로 검은 콩물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하루 한 잔, 6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아침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아요. 물론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부담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생활의 질이 크게 나아졌습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검은 콩물이 기적의 치료제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꾸준한 보조요법으로서 관절 내부의 염증 환경을 조금씩 완화하고 회복에 필요한 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시간이 쌓이면서 눈에 띄는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후에 변화를 느끼지 못해도 3달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조용히 그러나 성실하게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무릎이 받는 하중이 줄고 윤활이 좋아지고 염증 반응이 완화되면 그 결과는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 나타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좋은 습관을 유지하면서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작용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체질과 상황에 맞아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식습관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검은 콩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내 몸 상태에 맞춰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두드러기, 가려움, 입안이나 목이 붓는 증상,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콩 관련 제품을 먹고 이상 증세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검은 콩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은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콩에는 단백질과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들이 몸 안에 쌓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과다 섭취는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장 운동을 촉진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 약 200ml를 적정량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콩 속 이소플라본이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아직 논란이 있지만 장기 복용 중이라면 섭취 전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단맛을 첨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은 콩물은 원래 단맛이 거의 없지만 맛을 위해 설탕이나 시럽을 넣으면 혈당 관리에 부담이 됩니다. 대신 대추나 보리를 소량 함께 끓여 은은한 단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장기 보관법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끓인 검은 콩물은 상온에서 금방 변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2에서 3일 이내에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오래 보관하려면 얼려서 사용하세요. 하지만 해동 후에는 하루 안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주의사항을 이야기하면 환자분들은 종종 그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나요? 하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몸에 좋은 것도 내 몸에 맞아야 진짜 약이 됩니다. 안전한 범위 안에서 습관을 유지해야 오히려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검은 콩물이라는 한 잔 속에 담긴 전통 지혜와 현대의학의 만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콩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과학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우리 조상들의 식탁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왔습니다. 옛 문헌을 보면 서목태, 흑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강장, 과해독, 해독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을 북돋는 재료로 귀하게 쓰였죠. 시골 할머니들은 종종 검은 콩 삶은 물을 마시면 무릎이 덜 시리다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이런 지혜는 단순한 민간 속설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몸으로 느끼고 전해온 경험의 산물입니다. 추운 계절에 무릎이 시린 것은 단순히 날씨 탓이 아니라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관절 내 윤활이 줄어드는 데서 비롯됩니다. 따뜻한 검은 콩물을 마시면 몸속이 데워지고 혈관이 확장되며 관절로 가는 혈류가 조금이나마 개선됩니다. 현대의학은 여기에 더 깊은 설명을 보탭니다. 검은 콩 껍질 속 안토시아닌은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미세혈관까지 영양과 산소를 전달하는 능력을 돕습니다. 또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폐경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통에서 여성의 무릎과 허리를 부드럽게 한다고 표현한 것도 이런 과학적 근거와 맞아떨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옛날 방식이 지금의 건강 트렌드와도 맞물린다는 겁니다. 요즘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항산화인데 검은 콩물은 그 자체로 항산화 음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단어를 몰랐지만 매일 먹으면 몸이 덜 붓고 무릎이 덜 시큰거린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성분과 작용은 전통이 이미 오래전에 써본 결과를 설명해 줄 뿐입니다. 이 말에 많은 환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과학이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통 지혜를 현대의 생활 속에서 좀 더 간편하고 맛있게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검은 콩물 레시피의 황금 비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맛과 영양을 모두 살리면서도 번거롭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실전 방법입니다. 검은 콩물을 제대로 만들려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는 비율이 중요합니다. 너무 연하면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지 않고 너무 진하면 비린 맛이 강해져 마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황금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은 콩 1컵, 약 150g, 물 1.5리터. 이 비율이면 맛이 진하면서도 부드럽고 하루 한 잔씩 3에서 4일 정도 마실 양이 나옵니다. 1. 단계, 콩 불리기. 먼저 콩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때 손으로 살살 비벼 껍질에 묻은 먼지와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찬물에 최소 6시간, 가능하면 하룻밤 불립니다. 이렇게 하면 콩이 고르게 익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2. 단계, 끓이기. 불린 콩과 물을 냄비에 넣고 센 불로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로 줄여 30분간 끓입니다. 이때 거품이 생기면 걷어내주세요. 거품을 제거하면 맛이 깔끔해지고 잡냄새도 줄어듭니다. 3. 단계, 우려내기. 끓인 후 불을 약하게 줄이고 20분 정도 더 끓이면 콩 껍질 속의 안토시아닌이 물에 충분히 배어나옵니다. 물색이 진한 자주빛을 띠면 완성된 것입니다. 4. 단계, 보관하기. 콩물은 식힌 후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2에서 3일 안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래 보관하려면 소분해 냉동했다가 해동해 드세요. 맛 변화를 위한 팁. 검은 콩만 끓여도 좋지만 맛이 조금 밋밋하게 느껴진다면 대추 2에서 3개나 보리 한 줌을 함께 넣어 끓여보세요. 은은한 단맛과 구수한 향이 더해져 마시기 편해집니다. 단,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콩은 먹고 싶지만 껍질이 거슬린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끓인 후 콩은 건져내고 물만 마셔도 됩니다. 건져낸 콩은 샐러드에 넣거나 죽, 밥에 섞어 먹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만드는 과정을 번거롭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말에 한 번만 시간을 투자해 이 일주일 분량을 준비해두면 아침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간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미리 준비 습관이야말로 꾸준함의 핵심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렇게 만든 검은 콩물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관절을 돕는 생활습관 병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마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생활 전반에서 무릎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검은 콩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무릎 관절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지만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정하면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재료를 넣으면서 동시에 낡은 부품을 무리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첫째, 매일 10분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저녁 TV를 보기 전에 허벅지와 무릎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권합니다. 대표적으로 허벅지 앞 당기기와 종아리 뒤 늘리기가 있습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한쪽 발목을 잡아 허벅지 앞을 늘리면 무릎이 받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종아리 뒤를 늘리는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체중 관리. 무릎 관절은 체중의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체중이 1kg 줄면 걷기나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 하중이 약 3에서 4kg 줄어듭니다.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물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열량이 낮아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올바른 보행 습관. 걷기는 좋지만 잘못된 자세로 오래 걷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발끝이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지 않게 주의하세요. 보폭은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발뒤꿈치부터 부드럽게 닿도록 합니다. 넷째, 무릎 보호하기.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가능한 피하세요. 부득이하게 이런 자세를 해야 한다면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두꺼운 방석을 사용하세요. 특히 바닥에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해 줍니다. 다섯째, 운동 선택. 수영, 실내 자전거, 가벼운 평지 걷기 같은 저충격 운동이 좋습니다. 반대로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 달리기, 계단 오르기 등은 관절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수분 섭취. 관절 윤활렉의 원료는 물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수분 섭취는 관절의 매끄러운 움직임을 돕습니다. 검은 콩물도 수분 공급의 일부가 되지만 맑은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검은 콩물을 중심에 두고 이런 생활 습관을 함께 유지하면 무릎 관절이 받는 부담은 줄고 회복력은 높아집니다. 단순히 통증 완화를 넘어 관절의 나이를 되돌리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습관을 3개월 이상 유지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와 유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작게 느껴질 수 있는 변화가 어떻게 장기적인 건강으로 이어지는지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검은 콩물을 매일 한 잔씩, 그리고 무릎에 좋은 생활 습관을 3개월 이상 유지하면 몸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처음엔 느리게 진행되던 변화가 어느 순간 달라졌다는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첫째, 통증의 강도가 완화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던 뻣뻣함이 줄고 계단을 내려갈 때 오가는 날카로운 통증이 둔해집니다. 이는 무릎 관절 내부의 염증이 점차 가라앉고 윤활렉의 점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동이 수월해집니다. 예전에는 10분만 걸어도 무릎이 무거워졌다면 이제는 20분 이상도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장보기가 즐거워지고 외출이 부담스럽지 않아집니다. 셋째, 근육이 탄탄해집니다. 검은 콩물의 단백질이 근육 회복에 도움을 주고 병행한 스트레칭과 저충격 운동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무릎이 받는 하중이 분산되어 더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3개월의 성과를 영원히 유지하려면 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루틴.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지 말고 검은 콩물 한 잔 플러스 10분 스트레칭처럼 핵심 2가지만 고정하세요. 변화 기록하기, 통증의 정도, 걷는 시간, 계단 오르내리기 편안함 등을 월별로 기록하면 발전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됩니다. 주기적인 점검, 6개월에 한 번은
정형외과나 내과에서 무릎 상태를 체크하세요. 필요하면 관절 초음파나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변화를 확인합니다. 가족과 함께하기,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실천하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레시피를 공유하며 즐겁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3개월 만에 좋아졌다고 해서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절 건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잠깐의 노력으로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괜찮다고 느낄 때가 관리 습관을 더 공고히 할 시기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로 작은 습관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신의 첫걸음을 굳게 다져줄 것입니다. 하루 한 잔의 검은 콩물. 처음에는 그저 소소한 습관처럼 보였을 겁니다. 컵에 담긴 진한 자줏빛 물을 들고 한 모금씩 넘길 때 느껴지는 구수함과 부드러움. 그러나 그 속에는 무릎 관절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수많은 영양 성분과 꾸준함이 쌓아올린 시간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 습관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면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다가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예전 같으면 무릎에서 오가고 올라오던 날카로운 통증이 덜해지고 산책길에서 발걸음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그 차이는 생활 전반에 스며듭니다.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고 외출이 즐거워지며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이 변화는 단지 무릎 통증의 완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물을 끓이고 준비하고 마시는 행위가 생활의 규칙을 만들어줍니다. 그 규칙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안정감을 줍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내 몸을 돌본다는 의식은 자존감까지 높입니다. 혹시 지금 무릎 통증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있나요? 손주와 놀아주는 시간, 여행지의 계단, 아침 산책길, 이 모든 순간이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 끓여낸 한 잔의 검은 콩물과 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오늘 시작한 습관이 내년의 나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아침의 첫 잔을 검은 콩물로 바꿔보세요. 내 무릎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을 되찾을 때 그동안 포기했던 많은 순간들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